안녕하세요. 운영하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번 영상 촬영까지는 왜 유튜브를 하게 되었나, 그리고 이제 기록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뭔가 남는 것을 위해서, 그리고 기록을 위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게 이제 이야기였고, 지금은 이제 제가 왜 지금 어떠한 일을 하고 있고 어떻게 지금까지 오게 되었나,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 이제 제가 하는 일은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듯이 이제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고, 현재 이제 일하는 곳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빅테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회사 이야기는 뭐 굳이 안 했습니다. 그냥 이제 언젠가 계속 촬영을 하다 보면 이야기를 할 상황이 올 것이라 생각을 했고, 일단 궁금한 게 제 스펙이죠. 보통 이제 취업을 하는 어떤 직장이든 스펙이 필요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경상도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으니 맞습니다. 이제 지방대 출신이고 이제 되게 평범한 스펙이죠. 그리고 이제 빅테크에서 일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영업 실력, 그리고 인맥 없음.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빅테크에서 저를 채용하게 되었냐? 일단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을 하면 출발점은 되게 빈약하죠. 지방대, 이제 아무래도 빅테크니까 당연히 공대를 나왔겠죠. 공대를 나왔는데 그 공대에서 뭔가 학점이나 그런 특별한 수상이 있었냐? 그런 것도 전혀 아니죠. 그리고 뭔가 취업 준비가 잘 돼 있었냐? 더욱더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내 인생에 있어서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 방향을 세워야 되겠다, 뭔가 그런 게 되게 중요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 졸업 이후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 생활을 먼저 시작을 했는데, 군 생활을 또 장교로 근무를 했습니다. 이제 대학 졸업 이후에 뭔가 군 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고민은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이제 내가 취업을 해야 될까? 그 현실은 이제 깨닫게 되는 게 저녁이죠. 이제 군 생활을 마치고 장교로 복무를 할 때 이제 보통 그런 취업을 제안을 하거나 뭔가 장교들에게 주는 혜택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혜택을 받더라도 뭔가 취업의 문은 되게 높았다. 그리고 뭔가 예전 막 선배들처럼 이제 80년대, 90년대 선배들처럼 뭔가 장교면 무조건 채용을 해주고 이런 시스템은 제가 취업할 때는 적어도 없었고요. 그래도 일반적으로 대학을 졸업한 학사, 그런 동료분들, 동기들과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실제 제가 느꼈던 이제 판단은 뭔가 지금의 내 학벌로는 가망이 없다. 뭔가 현실의 취업 문턱을 깨닫고는 스펙 싸움은 이제 의미가 없다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한번 다시 전략을 세워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제가 어떠한 분야를 잘 할 수 있냐, 처음에는 그냥 취업을 할 때부터 그냥 할 수 있는 게 없다 생각을 해서 영업 부분을 많이 하려고 생각을 했었고요. 뭐 그 영업이라고 하면 다들 알고 계시는 뭐 보험 영업, 자동차 팔이 영업, 뭐 그런 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제가 영업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었지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야다 생각을 해서 그렇게 선택을 하려고 했었는데, 실제 그런 영업 쪽에서 오래 했던 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니 제가 갈 길이 아니다, 힘들다라는 걸 알게 됐고, 그래도 뭐 이제 학교 다니면서 했던 부분이 공대다 보니 그래도 동기들을 보면서 뭔가 저런 IT 쪽이나 테크 관련 회사를 취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국내 대기업으로 일단 계속 원서를 썼었죠. 이제 원서를 쓰고 이제 계속 면접도 보고 하면서 되게 운이 좋게 남들이 어려워하고 하기 싫어하고 하는 분야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고, 이제 그래서 국내 기업에서는 계속
신입사원으로서 할 일을 계속을 했죠. 그래서 되게 쉽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할 때는 그런 어려운 공장에서 일을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공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날밤을 새거나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는 게 없으니 배우는 시간이죠. 신입사원이고 사원 때는 대부분 배우는 게 많습니다. 뭔가 새로운 영역, 뭐 아무리 본인이 학교 다닐 때 잘하는 영역 공부를 잘하고 했다 하더라도 입사를 하는 처음 순간에는 뭐든지 배워야 됩니다. 심지어 복사하고 프린트하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것도 배워야 되지만 어떠한 제품이 개발 시작을 해서 디자인을 하고 이제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최종 아웃풋이 될 때까지의 그런 스터디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저도 이제 좀 오랜 기간을 같이 했고, 그런데 이제 마음속에 있었던 부분이 이제 계속 이제 해외에 대한 열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여기서 계속 공장이란 분야, 물론 엔지니어로 있으면서 재미가 있던 부분이 있었고 힘들지만 재미가 있었지만 그래도 뭔가 한 곳에 머무르기보다는 뭔가 나를 좀 해외로 좀 노출시키고 싶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국내 회사에 있을 때는 보통 출장을 가면 제조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메인이었고, 이 중국을 가면서 이제 뭔가 글로벌 협업이나 해외에서의 경험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씩 확보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뭐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영어는 필수고, 그리고 이제 중국어는 이제 현지에서 이제 소통을 위해서 할 수 있으면 좋고 아니면 뭐 말고 영어로 이제 전달력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내가 자신감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플러스가 되고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그런 일을 하다 보니 이제 자연스럽게 고객사가 이제 뭐 구글도 있고 노키아, 그때 당시에는 뭐 노키아, 뭐 글로벌 제일 강자라고 하면 HTC 뭐 되게 많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고객사들과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저에 대한 이제 객관적으로 한번 바라보고 내가 저분들과 일을 하거나 아니면 같이 함께 뭔가를 해볼 수 있다면 뭐가 필요할까,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서 일을 하다 보니 뭔가 JD라고 하죠. 이제 Job Description에 대해서 뭔가 제 자신 스스로도 한번 작성을 해보고 제가 가진 능력이나 스킬셋은 어떤 게 있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객관화시켜서 많이 작성을 해보고 저를 다시 돌아보고 이런 부분이 많았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제가 그 오퍼를 받기까지 지원도 하고 면접을 보고 이런 기간은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뭐 짧게 뭐 몇 달, 한두 달 내에 끝나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4개월 정도가 걸렸었고, 정말 그 요즘 생각을 하면 되게 말도 안 되는 긴 시간이에요. 그때 긴 시간을 보내면서 이메일을 HR 담당자랑 주고받고 하면서 이제 전화 면접을 먼저 하죠. 제 뭔가 이력서가 일단 서류에서 통과가 되고 나면 기본적으로 그 다음 스텝은 저에 대한 이제 평가를 위해서 전화 인터뷰를 먼저 합니다. 제 기억에 전화 인터뷰를 그래도 한 4번에서 5번 정도는 봤던 것 같습니다. 그 실제로 현업에 일하고 있는 실무진들하고도 통화를 하고, 그리고 매니저들이죠 하고도 통화를 하고, 그래서 뭔가 이제 전화 면접을 통해서 이 사람을 한번 봐야 되겠다, 이제 인터뷰를 해야 되겠다 하면 이제 다음 스텝으로 진행을 하는데, 모든 이런 커뮤니케이션은 인사 담당자, HR 담당자랑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고 스케줄링도 하고 뭐 이러면서, 그래서 원래 애초에 계획은 이제 미국 이제 본사가 있죠. 본사로 이제 가서 면접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채용이 될 때 그 저희 부서장이 이제 임원께서 아시아에 올 수 있는 일정이 돼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곳으로 가서 이제 면접을 보게 됐고,
그때 당시에 이제 뭐 모든 이런 비용이나 뭐 호텔, 비행 스케줄, 비행기 티켓 이런 거는 다 이제 회사에서 부담을 하는 거고, 제가 일단 그래서 그런 모든 채용 과정이나 면접을 보고 하면서 느낀 건, 정말 여기에서 원하는 거는 뭔가 지니어스하고 스마트하고 이런 사람을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이 사람이 얼마나 업무에 정통해 있냐, 해결사라고 하죠. 이제 뭐 언어적인 부분, 그리고 뭔가 전공에 대한 해박한 부분, 이런 거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해결사 역할을 할 수 있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실제 이제 제가 시간이 지나서 저는 지금 거의 11년 정도 근무를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제 저도 이제 인터뷰를 보는 사람의 입장도 꽤 했었고, 그리고 이제 조직 내에서도 뭔가 이제 실무에 있어서 이제 선임이죠. 수석 선임 뭐 이런 식으로 한국에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쪽 엔지니어의 롤을 하다 보니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는 정말 우리의 언어로 얼마나 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해결을 할 수 있냐,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방식은 뭔가 압박감을 주면서, 압박 면접이라고 하죠. 왜 이렇게 사고를 했나요? 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나요? 그 전체에 대한 플로우를 많이 보거든요. 그냥 제가 이렇게 해서 이걸 뭘 해서 개선을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그 문제를 그런 식으로 보게 됐고, 그걸 어떠한 툴을 사용해서 어떠한 논리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했고, 그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설명을 하면서 저에 대한 성격, 물론 영어로 하겠죠. 논리적으로 데이터를 기반해서 이렇게 주고받고, 제가 설명을 하면 또 인터뷰 하면서 또 질문이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에도 그 뒤에 그 인터뷰 할 때 칠판이 있었는데, 그 칠판을 계속 쓰고 지우고 그림도 그리고 이러면서 거의 뭐 아침 8시, 9시부터 시작을 해서 저녁 7시 하루 종일 한 10명의 면접관하고 실무 면접을 했던 기억이 있고, 그때 당시에 뭐 몇 명이 왔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8명, 9명, 10명 뭐 이렇게 왔었는데, 저를 포함해서 2명 정도 합격을 했던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의 과정에 대해서 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면접을 봤었다, 그런 게 좀 기억이 났고, 그래서 좀 전략을 세워보자면 뭐 당연히 뭐 빅테크 회사라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본인에 대해서 잘 알고, 제가 빅테크로 뭔가 이직을 하거나 하고 싶다 이러면 본인에 대해서 강점과 약점을 한번 작성하고 객관적으로 한번 볼 수 있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제 주변의 동료들을 봐도 이게 누가 봐도 좋은 학교 나오고 뭔가 좋은 교육을 받고 영어도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는 뭔가 특출나게 본인의 강점이나 그리고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저희의 동료로 있는 경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객관화, 그리고 객관적으로 내가 어떠한 그런 커리어를 가져갈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해보고 그렇게 좀 지원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회사에 있을 때 뭔가 남들이 기피하고 하기 싫어하는 프로젝트를 조금 해보면 거기에서 생기는 그런 본인이 몸으로 스스로 겪는 그런 어려움들은 결국 본인의 자산이 되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칠판에 뭔가 있었던 어려운 챌린지가 있었던 부분들을 과감없이 이렇게 작성하고 피드백을 주고받고 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물론 그게 남의 일이고 회사의 일이었지만 그 프로젝트를 담당했던 저는 제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 프로젝트를 가져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프로젝트를 가져가면서 진행을 하면서 문제 해결의 중심 역할을 제가 했었고, 그 뭐 어떠한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회사는 어떠한 일을 가져갈 때 주도적으로 일을 가져가는 사람이 있고, 뭔가 조금
원 스텝 백해서 그냥 이 일을 제가 하기 싫다, 나는 그냥 하는 척만 할래, 저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포지셔닝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근데 적어도 지금 제가 일하는 조직이나 그런 제 주변의 동료들을 보면 정말 주도적으로 일을 하고 이게 내가 이 일을 마무리하겠다 이런 동료들이 되게 많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보는 게 뭔가 실리콘밸리나 빅테크들의 회사들의 포커스가 아닐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본인의 자산으로 남을 수 있으니 그런 식으로 한번 설계를 해보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본인이 뭔가 이런 저 같은 경우에는 지원 계기부터 이직 준비까지 뭔가 준비를 회사 다니면서 계속 했었다. 뭔가 어떠한 그런 계기가 되었고 어떠한 준비가 필요하고 그리고 뭐 어떠한 질문이 올 것이다, 뭐 이런 건 되게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그런 회사가 있으면 좀 본인 스스로가 좀 찾아보고 준비하고, 뭐 이미 취업 시장에서 어딘가에 취업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의 역량은 검증이 됐다는 거니까 똑같습니다. 이제 이직을 하고 빅테크로 이직을 할 때도 본인이 그런 했던 기본적인 취업 회사에, 지금 요즘 제가 듣기로는 취업이 되게 힘들다 들었는데 그래도 될 사람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준비하고 이런 거는 되게 기본적인 부분이니까 알아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입사 후에는 역시 이제 깨달은 게 있다면은 이제 결국은 학벌이나 뭐 영어 이런 것보다는 그 사람의 태도, 그리고 얼마나 실행력이 높냐, 내가 말하고 플랜을 세우고 이걸 이렇게 진행을 해나가겠다, 이런 게 기본적인 거,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고, 이제 본인만의 이제 스토리 라인을 구성을 해나가면서 이제 일을 하고, 그 속에서 또 뭐 직장인이라면 발표나 뭐 나를 좀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에서 좀 더 이야기를 하고, 뭐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좀 글로벌 빅테크라고 해서 이제 일을 해보면 본인에 대해서 좀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구나, 내가 그래도 좀 한다고 해서 왔는데 더 나보다 잘하고 잘하고 수준 높은 사람들도 많구나.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본인에게 이제 압박감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또 그런 치열한 환경 속에서 이제 일을 한다라는 게 좀 더 나를 챌린지하게 하면서 더 배우고 더 치열하게 이제 살아가는 생존 전략을 좀 배울 수 있고, 뭔가 그런 학습 능력도 가속화되고 그런 게 이제 계속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내 자신 스스로를 좀 더 성장하고 싶다, 그리고 글로벌 환경에서 나를 평가받고 싶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정말 굉장히 좋은 기회고, 저 같은 경우도 뒤를 돌아보면 지금 이제 만 11년 이상 이제 근무를 했는데 정말 이제 힘들었습니다. 힘들었지만 그 속에서 이제 배운 것도 많고 정말 성장을 많이 했다, 그런 걸 이제 깨달을 수 있고, 결국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뭔가 그런 깨달음 속에서 중요한 건 학벌이 모든 걸 결정하고 내 스펙이 모든 걸 확정하고 이런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 스스로를 이제 좀 글로벌 환경에 내놓으면서 내가 가진 기술이나 스펙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뭔가 나와 제가 생각하는 그 경로와 일치한다면 뭔가 기회가 열리고, 그리고 좀 잘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어필을 할 수 있고, 이런 게 좀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국 지금의 위치에 대해서 너무 좀 연연해 하기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이제 방향이 있다면 좀 그런 방향대로 쭉 꾸준히 이제 밀고 나가는 게, 그렇게 또 실행력을 가지는 게 이제 좀 되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